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및 실습 이제 7주차 시간입니다. 원래 이번 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한 주 연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주 연기해서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좀 이상하네요. 조금 일정을 바꿔서 이제 그대로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은 이제 4가지 변환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제 모델 변환, 시점 변환, 투영 변환, 그리고 뷰포트 변환, 이렇게 4가지 변환을 배우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좌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잖아요. 손이다 그러면 손의 좌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의 좌표를 입력을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죠? 손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3차원상에 있는 손을 어떻게 보여줄지, 컴퓨터 화면에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변환을 합니다. 시점 변환을 하고요. 그래서 좌표가 전역 좌표계에서 카메라 기준 좌표계로 변환이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 기준 좌표계로 변환이 된 이 좌표가 이제는 투영 변환을 통해서, 투영은 뭐죠? 이제 우리가 원근감 있게 보는 방법이 있고, 혹은 원근감이 없이 이렇게 평면도 형식으로 이제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투영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투영 변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을 다르게 하는 매트릭스를 곱하는 그런 작업이 투영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뷰포트 변환. 자, 이것을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어떤 사이즈로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바로 뷰포트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뭔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본다고 하더라도 화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이게 전혀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더라도 모양이 전혀 달라지겠죠. 찌그러지겠죠. 제 얼굴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 사진을 이런 이제 윈도우에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윈도우에 맞출 수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굴의 폭이 전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화면 좌표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가시성 판단입니다. 이제 8장, 여러분 책의 8장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책 진행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책 지금 요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따로 후원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책으로 지금 골라가지고 이번 학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면서 벌써 이만큼, 오늘까지 배우면 딱 요만큼이에요. 절반 이렇게 배우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시성 판단이 왜 필요한가, 벡터 후면 제거, 절단 알고리즘. 요게 지금 목차를 제가 하다가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절단 알고리즘하고 지혜 절단을 제가 하나로 합쳤어요. 절단으로 합쳤고, 그 다음에 음면 제거, 그 다음에 지혜 프로그램 실습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가시성 판단,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가시성, 볼 수 있다, 그죠? 볼 수 있는 성질,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 판단,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성은 방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여러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는 곳이 3차원 공간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화면은 2차원이죠. 그래서 그 3차원이 2차원으로 지금 바뀌어지기 때문에 제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머리 뒤에 어떤 손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삐져나와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처리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3차원 공간 실제라고 한다면, 실제 공간상에서 이제 제가 손을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움직이든 말든 그것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픽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움직여요. 계속 꼬물꼬물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모델이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모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로봇팔이 움직이는데 뒤쪽에 이제 머리 뒤통수 이런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거기 뭐가 달려 있어요. 머리카락이 달려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 그리고 그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화면에 보여지는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화면, 여기까지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오버로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버로드가 발생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의 GPU가 이제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GPU를 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산하는 것이 이제 200만원짜리에서는 돌아가는데 30만원짜리에서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이 뭐 이렇게 30만원짜리 GPU를 꼽은 곳에서는 안 돌아간다. 혹은 이제 뭐 5만원짜리 GPU에서는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GPU가 꼽혀 있으면 이제 더 좋겠죠. 더 좋고 더 이제 고사양의 게임이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해요. 하지만 동일 사양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동일 사양의 게임이 여기서도 돌아가고 여기서도 돌아가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안 좋은 GPU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그래픽 효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도대체 계산을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 3차원 이제 적었나요? 사실 3차원 이제 물체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이제 3차원 물체의 이제 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많을까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죠. 지금 이제 여기 요 라인 밑으로는 지금 전부 안 보이잖아요. 밑에는 전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아래쪽을 이제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부분도 있죠.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의 물체다 생각하면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사람을 여러 개의 물체가 합쳐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오브젝트가 물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네요. 이제 안구가 있죠. 안구가 있고 안구를 따로 모델링을 한다고 해봅시다. 안구가 따로 있고 그 위에 이제 얼굴 이제 두개골이 있고 안에 뇌도 있고 안에 입도 있고 혀도 있고 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 부분이죠.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화병이 하나 있는데 이 화병을 그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안쪽을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가시성 판단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시성 판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이제 지나가면서 가시성 판단을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쭉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한 2시간, 10분 이제 실습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실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설명이 빨리 끝나면 앞쪽에서 실습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겠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다 학습을 하셨죠. 대학교에서도 아마 조금 하셨을 거예요. 자, 유클리드 벡터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벡터는 실수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벡터입니다. 이제 왜 굳이 실수 공간상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픽스에서 뭔가 벡터를 다룰 때는 허수 공간상에 있는 이제 벡터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 공간상 이렇게 그리고 고차원도 사실 없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이죠. 2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체를 그릴 수도 있죠. 4차원 공간에 있는 물체는 그래픽스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는 거죠.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실수 공간상에서 존재하고 이 벡터는 방향과 크기만 존재합니다. 그죠? 시작점을 무시하고 어느 방향, 길이 얼만큼 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건 뭐라고 부르죠? 네, 스칼라. 하나의 값이죠. 5 이렇게 하면 하나의 값이죠. 7 하나의 값이죠. 7은 7인데 요 방향으로 7 이렇게 되면은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벡터가 하나 있고요. 이 하나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무한히 많죠. 그죠? 이 하나의 직선을 이제 통과하는 평면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벡터가 두 개가 됐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평평한 면이죠. 평면. 이 평면은 몇 개가 있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평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평면에 안에 이 평면이 하나 있을 때 그 중에서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벡터.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적을 하면 네, 요렇게 외적을 하면 위쪽으로 그죠? 혹은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제 벡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벡터,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외적을 하면 그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평면의 수직인 벡터.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방향이 있고 아래쪽 방향이 있고. 그래서 수직인 벡터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 벡터는 어떤 임의의 평면의 법선 벡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벡터 하나만 알면 평면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벡터가 이제 몇 개 있어야 평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개 있어야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면 자, 벡터 두 개 있을 때 평면이 나와요. 그런데 벡터 하나만 있어도 평면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벡터는 법선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벡터 하나의 수직인 평면 그러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평면이 있을 때 법선 벡터가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위에, 아래. 그런데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임의의 한 평면의 법선 벡터다. 그럼 평면이 몇 개 나온다고요? 한 개. 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평면을 이제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의 벡터가 하나 있을 때, 법선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요거에 대한 평면을 하면은 평면을 계산하는 평면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평면이 있을 때 평면에 이제 앞이 있고 뒤가 있겠죠. 그죠? 어떤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 종이가 이제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평면의 앞면과 뒷면. 자, 어떤 법선 벡터가 하나 있어요. 평면에 있어서 얘가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앞면과 뒷면은 원래 평면만 하나 있으면 이게 어디가 앞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앞인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법선 벡터가 있어요. 이 법선 벡터가 있는 곳이 앞면이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평면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가 향하는 방향에 있는 요
방향에 있는 면은 앞면, 여기는 뒷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GL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오픈GL에서는 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픈GL에서는 요 사각형을 이제 그리려고 해요. 요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사각형 그리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참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이미 실습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GL 폴리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벌틱스를 하나씩 넣어주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넣어주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면과 뒷면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게 달라지냐면 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이게 그쪽이 위쪽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앞면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 자, 우리가 앞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을 앞면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 1, 2, 3, 4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점 순서를 요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시계 방향으로 점을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앞에서 봐야 되겠어요? 뒤에서 봐야 되겠어요? 뒤에서 봐야 이게 반시계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점을 찍게 되면 우리는 뒷면을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점을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무슨 방향이죠? 네,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이쪽이 앞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을 순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뒷면이 되는 거죠. 뒷면이 된다라기보다는 뒷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앞면, 뒷면은 사실 그냥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동전이 있을 때 어디가 앞면이야, 얘가 앞면이야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거기가 이제부터 앞면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오픈GL에서는 이제 평면 방향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면하고 이제 뒷면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왜 굳이 또 앞면, 뒷면을 오픈GL에서 지정을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이제 왜 앞면, 뒷면을 지정을 하냐면 뒷면을 안 그리기 위해서요. 혹은 앞면과 뒷면을 그릴 때 이거를 그림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얼굴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면을 이렇게 쌓았어요. 두 개를 쌓아가지고 면입니다. 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쪽이 앞면, 여러분이 보이는 쪽이 앞면이에요. 앞면이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쪽이 뒷면이에요. 뒷면은 사실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뒷면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없는 거죠. 굳이 제가 만약에 지금 열심히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뒷면에 있는 내용을 굳이 적을 필요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사실 대부분의 3차원 물체의 경우에는 뒷면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차원 물체의 경우에는 뒷면이란 것이 이제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앞면이니까. 자, 어떤 핸드폰이 있어요. 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뒷면을 뒤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평면이 아니죠. 물체죠. 그럼 요거의 뒷면은 어디예요? 얘를 까야죠. 얘를 까가지고 뜯어가지고 안쪽을 봐야지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뒷면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픽스 이렇게 만들 때 뒷면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지워버립니다. 미리 아예 그리질 않습니다. 뒤에 뭔가 색깔이 앞면과 뒷면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 뒷면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뒷면인지 앞면인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이 만약에 여기저기 있을 때 GL에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앞면을 보고 있는지 뒷면을 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법선 벡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를 이제 우리가 그릴 때는 실제로 입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선 벡터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면, 뒷면을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 어떤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화면에 A면, B면. 이제 여기 있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물체를 보는 거예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A라고 하는 면은 법선 벡터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면은 법선 벡터가 위쪽이에요. 자, 법선 벡터 위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A하고 여기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모양이 다르죠. 왜 그렇죠? 여기는 원래 세 개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제 볼륨 이제 크기 제가 이거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변환을 하면서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공간이 실제로는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죠. 바꾼 다음에 얘를 법선 벡터를 A하고 B를 법선 벡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A는 위쪽 방향이 앞면, B도 이쪽 방향이 앞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요 이제 후면을 그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그릴까요 말까요? A는 그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앞면인데 위쪽으로 보고 있는 뒤쪽 앞면이라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면은 뒷면인 거예요. 만약에 뒷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면은 그리지 않습니다. B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면이 앞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려줘야 됩니다. 자, 후면 제거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상에서요. 그래서 후면 제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혹 가다가 특수한 경우에 후면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전면이나 후면 제거를 하는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는 코드는 GL enable이라는 코드가 되고요. 이거를 비활성화시키는 거는 GL disable이라는 코드 명령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L curl face라고 있는데 이거는 후면을 제거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사실은 후면만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면도 같이 제거할 수 있어요. 전면만 제거할 수도 있고 후면만 제거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우리가 파라미터만 바꿔서 넣어주면은 이제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면이나 후면 등등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 번 계속 뭐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코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만 호출하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초기화시켜 주실 때 한 번 딱 호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후면을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면을 제거하지 않고 전면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리도록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면은 색칠을 하고 뒷면은 색칠하지 말고 프레임만 그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GL 폴리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GL 폴리곤 모드로 해서 GL 프론트, GL 필이라고 하게 되면 앞면에는 이제 채워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GL 백, 뒷면을 어떻게 그릴까? GL 라인이라고 하면은 뒷면에 대해서는 색깔을 칠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 와이어 뭐 이렇게 그 윤곽선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마치 이제 투명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제 이 라인만 나오도록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투명하다 그러면 조금 약간 어폐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 있는 외곽선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색칠이 돼가지고 이제 그려집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셨던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앞면과 뒷면 모두를 와이어로 이제 그리도록 이제 되어 있는 코드였죠. 이제 그래서 선을 따가지고 뭐 그런 큐브를 늘려가지고
큐브를 그리는데 와이어 형태로만 이제 그려가지고 뒤쪽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GL 필러 해가지고 이제 면을 색칠할 수도 있고 GL 라인으로 해가지고 선만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그냥 사각형을 그릴 때요. 자, 이제 절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절단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